네. 안녕하세요. 포근한 집의 발표를 맡은 지켜줘의 이선재입니다. 지금부터 포근한 집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 뒤 수행 절차, 수행 결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마무리 과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근한 집은 집이라는 공간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 곳이 아닌 포근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44.6%가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이 비밀집 지역에 비해 5대 범죄 발생률이 약 3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방법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지켜주는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상행동 탐지, 위험 상황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지능형 CCTV 앱인 포근한 집, 코지하우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포근한 집은 컴퓨터 비전 기술 중 객체 탐지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외부인의 접근을 감지하고 잠재적인 위험 상황 발생 가능성이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핵심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포근한 집은 상용 보안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상용 솔루션들은 주로 문이 열린 뒤 알림이 오는 서비스이거나 자석 감지기 혹은 센서로 문 열림 및 침입을 감지하는 서비스인 반면 포근한 집은 이상 행동 패턴과 외부인의 의도를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상황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퍼스널 AI CCTV 서비스입니다. 공공 또는 공동 주거시설 CCTV는 당장 부문 밖의 상황과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CCTV 확인을 위한 비효율적인 협조 요청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와 달리 포근한 집은 제공되는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시중의 서비스는 사람이 움직임만 감지돼도 알림이 전송되기 때문에 택배 기사의 방문에도 알림이 울릴 수 있습니다. 알림 미사용 시에는 사용자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기존 CCTV 앱 서비스에 반해 포근한 집은 설정된 보안 등급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험 인물을 판단하여 알림을 전송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알림에 대한 사용자의 피로를 해소시킵니다. 이렇듯 포근한 집은 편리함과 더불어 사용자의 불안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대응하여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돕는 역할로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행 절차입니다. 지켜조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결과물 제출까지의 과정을 WBS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특히 협업이 중요한 서비스 구축 단계에서 각 분야와 기능별로 세밀하게 일정을 계획하여 프로젝트 마감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 각자의 강점을 살려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고 서로 협력하여 맡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아이펠통 프로젝트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일스톤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펠통 기간 내의 핵심 과제와 그 이후의 과제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아이펠톤 프로젝트 기간 내 중점 과제로 앱의 완성도, 현업과 유사한 방식의 리소스 관리, 서비스 핵심 기술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프로젝트에 활용된 핵심 기술인 실시간 영상 탐지 기술은 자율주행, 도로 결함 탐지, 위험 상황 감지 등 다양한 공공 및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 보안 분야의 기술을 접목시켜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알림을 보내는 기능 구현을 이번 아이펠톤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사용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플랫폼 및 개발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토치, 패스트 API, 플러터 등을 사용하여 본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앞서 AI 허브와 애트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본 프로젝트 모델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EDA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중 영상 데이터셋을 활용한 객체 검출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허브의 두 종류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이어서 객체 탐지 모델을 활용해 각 데이터셋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자체 제작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비슷한 수준의 감지 성능이 도출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선정 과정입니다. 저희 팀은 실시간 객체 탐지를 위해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객체를 탐지하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객체 탐지와 클래시피케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스테이지 디텍터스 모델에 초점을 맞췄고 그중 성능이 뛰어난 욜로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실시간 객체 탐지에 활용된 다양한 모델들을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도 측면에서 욜로 V7의 성능이 가장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MS 코코 데이터셋과 평균 정밀도를 기반으로 인퍼런스 타임을 보여주는데요. 욜로 V7이 가장 빠른 실시간 물체 감지 알고리즘이며 스윙과 듀얼 스윙, PP 욜로2, 욜로 얼, 욜로 V4, 에피션트 뎃 등의 비전 트랜스포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욜로 V8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욜로 시리즈 대비 가장 빠른 실시간 객체 탐지가 가능하며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풍부했습니다. 욜로 V8의 다양한 버전 중에서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량화된 모델인 욜로 V8N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욜로 V8 모델이 본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인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욜로 V8 모델 검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 제작은 로보플로우 플랫폼을 활용했고 평가 지표는 객체 검출에서 주로 사용하는 MAP 50 매트릭을 확인했습니다. 자체 제작 데이터셋과 AI 허브 데이터셋까지 포함해 총 4,559개의 데이터셋으로 진행한 두 번째 검증에서 0.993이라는 수치를 얻었고 이에 모델 적합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포근한지 클라이언트 앱의 주요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앱은 사용자에게 외부인의 이상 행동을 단계별로 알리는 푸시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20초 이상 동일한 사람이 탐지되는 것을 위험상으로 간주하여 푸시 알림을 정송하고 있으며 감지 시간은 CCTV에서 행위 감지 시스템 연구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20초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현관문 앞에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즉시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에서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실시간 영상이나 저장된 객체 탐지 영상으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인들에게 정확한 상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 발표한 기능들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용자 관리는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 기술을 활용했으며 회원 가입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켜고 로그인을 하면 보안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시큐리티 페이지로 진입합니다. 보안 모드를 온한 상태에서는 20초 이내로 사라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20초 이상 머물게 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보안 모드를 오프한 상황에서는 푸시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안 모드가 온인 경우 사람이 20초 이상 감지되면 푸시 알림이 전송됩니다. 다음은 모니터 페이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기능과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기능으로 사용자는 현재 상황과 신고자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지체 없이 112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기능으로 사용자는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의 캡처와 함께 현재 상황을 가족 등의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페이지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날짜별 CCTV 영상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지 내역별 기록이 없는 경우엔 스냅바 팝업으로 기록 없음을 안내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기록을 선택하면 해당 기록의 시간 정보와 함께 저장된 CCTV 영상을 재생합니다. 모니터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영상에 대해 신고하거나 공유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모니터 페이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메뉴바에서는 간단한 계정 설정과 장치 설정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치 설정에서는 감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앱 버전 정보를 서비스 정보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근한지 앱시연은 로그아웃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기능들의 데이터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실시간 영상 확인을 위한 스트리밍 기능은 웹소켓을 통해 DAQ에서부터 서버를 거쳐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며 기타 기능들은 REST API 방식 중 포스트 통신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요청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작업은 서버단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JSON 형식으로 클라이언트에 반환합니다. 객체 탐지에서의 데이터 흐름은 앞서 설명한 기능들에 비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시간 객체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전달받는 CCTV 영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람 객체가 20초 이상 감지되면 해당 영상을 서버에 그 정보를 DB에 저장합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상황 정보와 함께 푸시 알림을 보내 사용자가 앱을 통해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구현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이언트 앱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드로어 메뉴바와 하단 탭바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근한지 프로젝트는 서비스에 필요한 10개의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고, 향후 CRUD 기능 향상, 통계 대시보드 추가, 원투매니 관계 로직 구현을 통해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어떤 이슈가 있었고,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진행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먼저 AI 모델 선정과 백엔드 구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기본 지식 습득, 효율적인 코드 설계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특히 백엔드 개발 부분에서는 REST API, SQL 모델, FAST API 구조 등을 학습한 뒤 작성한 코드에 대해 코드 리뷰를 진행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백엔드 서버의 구조는 GitHub의 FAST API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골격으로 정의하였고, DB 스키마의 경우에는 기능을 재정비하고 로직을 설계한 뒤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테이블과 컬럼을 추가 및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앱 개발 단계에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 종종 발생하는 로직의 동작 시점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디버깅을 실시하고 코드 실행 시점에서의 로깅을 참고하여 문제 지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드의 위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엔 화면 전환 간 딜레이를 걸어 스플래시 화면 및 로딩 서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푸시 메시지 전송 기능과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해당 이슈들은 멘토링, 공식 문서 정독, 유사 프로젝트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희는 아이펠 과정에서 처음으로 파이썬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을 공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주간 학습한 플러터와 전무한 백엔드 지식으로 DAQ를 활용한 실시간 AI 앱 서비스를 구현하는 건 꽤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끊임없는 소통과 작전 타임으로 W베이스를 점검하며 많은 이슈를 해결했고, 프로젝트 초반에 목표한 기능과 완성도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소스트리, WBS, 깃 컨벤션 등을 활용해 현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 초기에는 서버 구성도 등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현재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일 정도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습니다. 저희 팀은 7주라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아이펠톤 이후 현재 사용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가진 모델 실험, 기술 고도화, 그리고 기술 부채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켜줘 포근한지 프로젝트를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이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